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종민님, 노동절 쉬지도 못하고 우리들 귀를 번쩍 틔워주는 종배씨 최고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쉬지 못해서 최고란 말은 아니죠. 쉬지 않고 함께해 주니 잘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삐딱하게 받지 마시고 네. 다정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대진님,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노동절이라 오늘 쉬어요. 그래서 오늘은 침대에서 누워서 생방 함께합니다. 좋으시겠다. 이럴 때 쉬셔야죠. 네. 하지만 쉬면서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제이비 삐딱하게 받지 말고 따뜻하게 받으세요. 반면에 해륜양이 집사님, 근로자의 날 출근 준비 중인 1일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출근하면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바지님, 오늘 더마카 쉰다의 한 표라고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쉼은 없습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네. 함께해서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쉬시는 분도 계시고 안 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모든 노동자들이 쉬고 돈 받으면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매년 해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477님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감자 싹인가 봐요. 비가 오고 나니 감자가 쑥 자라네요. 우리 정치도 바르고 똑바르게 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라면서 감자 싹이 트인 밭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삶은 감자에 소금 뿌려 먹어요? 설탕 뿌려 먹어요? 저는 더마카는? 소금파. 그죠. 저도 소금파. 먹고 싶다. 갔다니. 감자채 볶음도 먹고 싶고. 이제 싹이 텄다고요, 제 입이. 감자 옹심이도 먹고 싶고. 이제 싹이 텄다고요. 싹이 조금 텄어요. 금방 자라요. 금방. 그래요? 감자 금방 자라요? 네. 배고파라. 네. 네, 오늘도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피디님, 여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제 입이 배고프답니다. 네. 자, 배고픔을 안고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 해도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이게 이제 당연히 경로가 될 텐데 이거 말고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 등이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북남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김진표 의장은 임시의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유정주, 강준현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2일인가 했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던 듯한데 아무튼 출국 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등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이니까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특검법, 특별법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해외 순방에 돌아와서 처리한다고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할 수 없어집니다. 시간상.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한을 풀로 활용을 하면 21대 국회 임기는 그 사이에 끝나버리고 그 법안들은 폐기돼 버린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짚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임기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마당에 꼭 해외 순방을 가야 하는 그 절실한 이유가 뭔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알고 싶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회의 변수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점도 함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외의 변수가 뭔데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바꿨습니다. 당초 모레 5월 3일 실시하려다가 9일로 미룬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재혁 원내대표 해외 순방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재혁 원내대표가 못 가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갈 수 있을까요? 그냥 혼자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김진표 의장이 2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어제도 열렸고 또 결렬됐지만 오늘 또 원내 수석 부대표 협상이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일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시나리오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의 움직임 이건 주목거리다. 이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네.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뒤로 밀어주면 나갈까 말까 이렇게 좀 갈등하는 후보들한테도 또 기회를 제공하는. 네, 근데 이 설명이 있기 전에 윤재혁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등록일인데 뭐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이 좀 약간 다르죠. 네. 자, 이 지점에서 고려할 요인이 있는데요. 두 광역단체장의 비판입니다. 이철규 의원 출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인데요. 자,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만두고 보려니 해도 너무하다. 패장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하겠느냐. 이렇게 일갈했고 여기서 패장이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 더 세죠? 더 직설적이고. 그러네요. 자, 여기에다가 뭐 배현진 의원도 가세를 했어요. 그죠?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입장을 어제 내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강한 견제고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선출 일정을 연기했다고 볼 여지도 있죠. 다만 그 맥락이 이철규 의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실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외의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준비를 위해서 연기한 것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이철규 의원에게 자신의 어떤 그 출마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의 해석이 다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단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이 2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후에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네. 오늘이 1일이니까 후보 등록하는 때까지 지금 4일 정도 남은 건데 그렇죠. 그 안에 다른 후보가 나타날지 이게 지금 좀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아직 손든 사람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선언한 사람은 없죠. 네. 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은 오르내리지만 그분들과 접촉하고 있는 기자들을 또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닥 그렇게 강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일주일 미뤘다고 대세론이 꺾일지 요거 조금 궁금하고요. 그나저나 이번에 보면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없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내대표 1년이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너무 힘든 1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대세론을 꺾지 못하는 건가? 아무튼 좀 궁금했고요. 지금 국회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 많은 분들 관심인데요. 밴댕이 님이 아니 국회 임기가 내일 모레인데 해외 순방은 무슨 순방입니까? 나란 일이 태산인데 이런 의견 주셨고 푸른하늘님 권한에 따른 책임을 국회의장님 포함 21대 국회의원님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짱구님 아니 진짜 선거로 민심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외면하실 겁니까? 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할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 만날 테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어제 하루에 두 개의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파열음은 여야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주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0세,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년이라서 40살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그럼 만일 지금 태어난 그 아가에게 뭐 말을 못 하겠지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은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싫어요 그러겠죠. 현재 1세, 2세, 10세 이하 이런 분들, 이런 그 국민들의 의견도 어딘가에는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스스로 하고 토론을 하고 이래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안조차도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그 결과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온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뭘 두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반면에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복지부 재정추계 보고에 대해서 일부 재정 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다.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쏟아지는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원점에서 맴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한치도 안 나갔다라는 거고요. 결국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관련해서 일전에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했었죠. 그 관심사. 관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논란은 뭡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된 수기 과정의 결과에 대한 논란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일 거면 공론화 과정을 도대체 왜 거치는 겁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전에 이제 선거제 개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존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간 벌기용 이거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론화 과정을 뭐하러 거칩니까? 그러면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위의 결정이다. 그러니까요.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우리 촌철님들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엽기토끼님은 답답합니다.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고 함은철님 글쎄요. 더 내고 더 받는다? 지금이랑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라고 해주셨고 8672님 영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안 살아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럼 지금 그럼 그 메시지는 어디서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러게요. 엄마 뱃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방수영 님이 지금도 빠듯한데 이러니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참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과연 풀지. 어쨌든 총리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주호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묘수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 2천 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스템 오류로 재개발, 재건축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 실적 통계에서 빠져버렸고요. 지난해 9월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주택이 준공 통계에서 또 빠지는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가서야 이 오류를 인지해서 약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등 오류 정정 작업을 벌였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해 9월 26일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 1월 10일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두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9만 가게도 아니고 9만 가게도 이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 하나만 더 지금 제기를 할까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전해드렸습니까? 1월 말에야 이걸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반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부는? 네? 그러게요. 어제 뉴스를 보면 이게 이제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19만 채면 이게 왜 영향을 안 줍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뭐 선거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얼마 늘리겠습니다 할 때 보통 나오는 게 뻥쳐서 100만 원, 양심껏 30만 원 이런 얘기는 30만 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것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19만 채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인데 왜 영향을 안 줍니까 그게? 그것이 오히려 이것이 그나마 사달이 덜 났던 것이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응?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빠져 있었습니다. 오류도 못 잡았던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강도 빠져 있었고 뭐도 빠져 있었고 빠져 있으면 인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큰 영향 없다고 어떻게 버젓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다. 직접적으로 통계를 냈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 거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어쨌든 박상록님 등 많은 분들이 이거는 조작 아닌가요? 감사원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데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짧게 짚을 뉴스가 하나 있죠? 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박 이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외부로 이전하고 나머지 독립운동가 흉상은 육사 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 그 흉상도 그냥 육사 안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나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저도 한 발 나아가서 아니 육사 안에 그대로 둘 건데 뭐하러 또 옮깁니까? 그냥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되는 거잖아요. 네, 굳이 재배치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육사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까? 이런 물음표도 찍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속담에 뭐가 자주 나오면 뭐가 된다고 하는 어떤 거 좀 아침에 좀 식사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 비유는 안 들겠습니다만 비슷한 보도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움직임이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흘려서 떠보는 차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육사 안에 재배치할 거면 그냥 그대로 둬라. 거기도 육사 아니다. 아, 그렇죠. 거기도 육사 아니죠. 그죠? 근데 굳이 왜 공들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두면 되는 거지. 칼 뽑았으니 무라도 썰겠다는 건가요? 라고 지금 한촌철님이 올려주셨네요. 아무튼 이것도 총선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촌철님들이 그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가장 많은 건 그냥 옮기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어떨까요? 이런 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